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고 지역 정치권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목포시가 무안군과 영암군의 시계외 버스 손실 분담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영암군이 거절하면서 승객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강진 청자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소비한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는 반값 관광까지 도입돼 흥행이 기대됩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전남 서남권의 의석수를 줄여 동부권의 의석수를 확대하는 획정안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 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 행정부지사를 차장으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괄 대책반과 응급의료지원반 등 6개 부서 8개 반으로 구성되며 의사 집단행동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광주 전남 각급 병원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바로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의사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의료협회는 선 현장 복귀 후 협상의 결단을 통해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노선은 바로 영암과 무안, 신안 등으로 운행하는 시계외 버스입니다. 목포시가 무안군과 영암군의 손실 부담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영암군이 이를 거절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무안군과 영암군, 신안군으로 가는 시계외 버스 노선은 모두 7개입니다. 지난해 목포 시내버스 적자액의 40%가량인 67억 원의 손실이 이 시계외 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연말 무안군과 영암군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무안군은 적자액 34억 9천만 원의 28% 수준인 1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영암군은 공동 분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안군의 경우 목포시가 통합 상생 차원에서 손실액 5억 원을 그대로 떠안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신안군의 경우 버스 대수와 배차 간격, 운행 횟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암군의 경우 버스 대수와 배차 간격, 운행 횟수가 개편 전보다 65% 이상 줄어들고 무안군도 가장 적자폭이 큰 800번 버스의 운행이 50% 이상 감축될 전망입니다. 영암 3호 등으로 가는 출퇴근 시외버스는 새벽 6시와 오전 8시, 오후 6시 세 차례에 그쳐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네, 영암은 손실 분담금에 대해서 전혀 분담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영암은 이제 더 이상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편 목포시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시내 노선에서 40분 안에 버스를 갈아타면 기존 요금으로 환승할 수 있다며 환승에 따른 추가 요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미 감염됐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소나무에 대한 긴급 방제에 나서면서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 저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소라면의 한 야산입니다. 산속 울창한 소나무들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알려진 제선충병에 감염된 겁니다. 제선충은 솔수염 하늘소에 기생하다 소나무의 조직 속으로 옮겨 들어가 나무를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입니다. 현재 소나무 제선충병은 도내 12개 시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득해, 전남 지역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 전체 6만 5천여 그루 가운데 여수 3만 5천여 그루, 순천 1만 5천여 그루, 광양 7천여 그루에 이르는 등 동부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의 확산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고온 등의 영향으로
매개충 유충량이 급증하고 활동 영역도 넓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 매개충 번식률이 좀 높아집니다. 지금 다른 병해충도 지금 작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올해 이제 솔샘 하늘소도 좀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전남도는 피해 정도별 맞춤형 방제를 위해 확산 저지선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시군 간 GPS와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방제와 함께 헬기와 드론 등을 동원한 신속한 압축 방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관내 1,400여 헥타르 면적의 산림에 대한 예방나무 주사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연접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각 시군에서 어디까지 방제를 하고 나무 주사 이렇게 띠를 둘러서 나무 주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은 현재 전남 북부권인 장성과 나주 등 지역으로까지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달 말이 되면 확산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전남 산림당국의 방제 활동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남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김원희 의원이 SNS를 통해 서남권 의석수를 3석으로 줄이고 동북권을 5석으로 늘리는 선관위 획정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인구 75만의 동북권 국회의원은 5석이고 인구 106만의 서남권과 중부권은 모두 합쳐 5석이라며 인구가 더 많은 서남권과 중부권이 동북권과 국회의원 의석수가 같다면 선관위가 주장한 인구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며 획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마한 문금주 예비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자신이 국제계획학 석사를 도시계획학으로 표시했다는 허위 학력 기재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학위가 맞고 플래닝 단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국제계획 석사, 국제도시계획 석사 모두로 불릴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남 예비후보는 어제 장흥군 선관위가 문금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024 강진 청자축제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축제장 등 강진에서 쓴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는 반값 관광까지 더해져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이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둘, 셋, 당겨주세요. 2024 강진 청자축제가 개장식을 시작으로 성대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고려 청자가 성행했던 시기에 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과 2m가 넘는 높이의 인형이 어우러진 퍼레이드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 정읍에서 여기 한번 동네를 왔다가 강진 쪽에 청자축제 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팻말을 보고 왔는데 처음으로 이 청자를 보는 상태에서 좀 새로워요. 올해 청자축제는 강진의 올레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봄마중 음악회와 청자 달빛 야간 공연, 고려 청자 반값 특별 경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청자축제 기간부터 진행되는 반값 관광은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족에 한해서 반값 가족여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청자를 산다든가 여기서 먹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 5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먹고 즐기시고 행사장 곳곳에는 빙어 잡기와 도자기 만들기, 치즈 만들기 등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겨울로 축제 시기를 옮긴 뒤 강진군 인구의 3배에 달하는 10만 6천여 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했던 강진 청자축제. 올해도 겨울 끝자락에 찾아온 제52회 강진 청자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강진 고려 청자 요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재난이 일상화되고 불확실성도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지화되는 자연재해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호우 속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불과 2분 만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 상황을 알린 곳도 끝까지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 곳도 지역방송입니다. 사건 발생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임자들의 처벌 없이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지만 그 대응과 예방은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지역 방송의 기능과 역할이 더 강조돼야 되고 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방송에 대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의 주관으로 자연재해와 지역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편중된 지원과 과도한 규제로 지역의 재난방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일률적인 그런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서 좀 규모가 작은 영세한 지역 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평가와 과징금 등 채찍으로만 이루어진 지역 재난방송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지역 방송에 재난방송 기능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회는 그런 입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자연재난.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안의 한 골재 생산 업체에서 나온 흙탕물이 도로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비가 내려 차량에 묻은 분진 일부가 씻기며 흙탕물이 유출됐다며 인부와 살수차 등을 동원해 인근 도로를 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무안군은 이번 주 2차례 업체를 방문해 도로를 자체 청소하도록 안내하고 작업장 내 세륜 시설을 이용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겨울 배추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해남에서 겨울 배추를 활용한 새 김치 담그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문내면 새마을 지도자 협회와 문내면 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주민과 관광객 등 700여 명이 참여해 3천여 포기의 김치를 버무렸으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민선 8기 제10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가 오늘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도비 보조율 상향 지원과 악취 민원 대응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제정 건의 등 13건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완도군이 특수시책 사례로 해양치유 산업에 대해 발표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민 소득 창출 방안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